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제주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했습니다. 후보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허양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제주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만큼 제주 역시 새로운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노련한 정치 신인 저 허양진입니다. 행정 경험이 있고 관광 전문가인 제가 제주의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산적한 제주의 현안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원팀이 되어 제주의 미래를 확 바꾸겠습니다. 저 허양진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6.1 지방선거는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정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최근 제주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도정 공백 사태, 리더십 부재로 제주의 희망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제주는 한반도의 변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1%가 아니라 당당한 1%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15분 도시 제주, 그리고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통해 위대한 도민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호 1번 오영훈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3차례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2번의 제주 현안 토론과 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도권이 있는 후보 발언은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후보의 답변 시간도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주도권을 가진 후보 일방적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영훈 후보부터 첫 번째 제주 현안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간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사산 문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대한민국 국회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4.3 운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4.3 도민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는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또 대표 발의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보상금 지급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던 분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즉 저는 4.3의 해결을 위해서 일관되게 경험해왔고 걸어왔고 그리고 성과를 냈습니다. 혹시 허양진 후보는 4.3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4.3 유족이고요. 4.3에 대한 저희 그 가족들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번 대선 때 4.3 관련해서 우리 특히 윤석열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4월 3일 날 제주에 방문하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4.3 공약에 대해서 지금 오영훈 후보가 제시한 그리고 발의해서 만든 특별법 개정안에 9천만 원 보상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상량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공약도 제가 추진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4.3에 관한 공약 개발에 제가 적극 참여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공약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역할들이 제가 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선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자가 4.3 추념식에 오게 한 역할, 허영진 후보의 역할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금 9천만 원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9천만 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요. 네. 왜냐하면 오영훈 후보께서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고 대법원 판례에 1억 3,2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던 그 수준을 또 유족들이 원하는 게 그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9천만 원 제시한 게 제가 왜 9천만 원을 그런지를 제시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표 발의 21대 들어서 대표 발의했던 것은 1억 3,200만 원 그 기준안을 마련한 게 제입니다. 제가 그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9천만 원이 돼 있는데 그 9천만 원이라는 것은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이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지금 9천만 원에서 1억 3,200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부분은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유족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정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재판상 그 판결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걸 제가 평균 규명을 해서 1억 3,200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전에 정부에서 1억 3,200을 이렇게 보상을 해버리면 뭐 재판 걸 필요도 없고 뭐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미 맞춰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말까지 또 원래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영훈 의원이 새로운 도지사 출마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이것들을 고려해서 좀 서두른 것이 아닌가 정부 합의를 그런 감이 들고요. 조금 더 늦춰서라도 유족 또는 희생자들이 원하는 수준을 올해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맞춰갔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규모가 있을 텐데요. 이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희생자에게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속인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떤 그 가족관계 특례 법안에 그걸 반영해서 제가 작년에 그거 반영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 후보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지난번 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족 누구에게 보상하는 거죠? 상속인이 없는데. 선양 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보상, 그다음에 추모 사업.
이런 부분들에 그다음에 유족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하고 있습니다. 보상 개념이 아니죠. 그건 예, 법적으로는 보상의 그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유족이 없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영훈 후보 6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 이번에는 허양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 역시 6분입니다. 예,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우리들의 과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주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 기준에서 마이너스 7.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관계 종사자, 문화예술 종사자, 여러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 문화활동, 체육활동, 교육활동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대로 아주 신속하게 내일 2차 추경을 통해서 37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600만 원, 제주도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오 후보가 이 방역 관련해서 추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 제주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뭐 특별회까지 포함하면 6,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조 4천억, 6조 4천억이죠. 예. 7천억 추경하신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변동이 없으시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하실 아닙니다. 겁니까?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원 마련하겠습니까? 국가기속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 상정하겠다고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속분이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1,0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7천억 정도의 규모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국비 지원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국고기속금은 이제 3천억 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허양진 후보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6일 날 코로나 극복 회복 지원을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차원에서 운영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정부의 지원금을 손실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결손이 생기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도권이니까 기금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되는데, 통상 지금 제주도의 추경 규모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천억 하시면 어디에 쓰실 겁니까? 2배 정도를 2배 이상을 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저는 1차 산업 종사자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문화예술 종사자 그리고 관광 서비스 거기 어느 정도 종사자, 규모를 쓸 거죠? 관광 서비스 종사자 분들에게 민생 활력 대책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를 거의 지급하는 겁니까? 네, 7천억이 이제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네. 저는 만약에 6천억 이상 이제 추경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허양진 후보께서도 5천억 이상은 그 1차 산업 종사자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그 손실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공인들에게 지급하고 또 문화예술자, 관광 종사자들에게 지불할 예정이고요. 1,000억 원 정도는 대략적으로 의료보건 또는 복지 분야에 일하는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약간 1,0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제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 7천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7천억에도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7천억까지는 어려울 거로 저는 보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6천억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6천억 이상하고 도지사로 당선되면 취임 직후에 도지사 직속에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이게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정책인데요. 네. 저는 현재의 준공영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오부께서는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네. 제주의 버스 분담률이 14%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네. 또 그러면서 네. 준공영제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버스 수송 분담률이 14%는 언제 기준이죠 이게? 2016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19%에서 2017년부터 14%로 알고 예.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통계가 계속 지금도 같은 그 얘기로 14%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통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버스 준공영제 중단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대중교통 버스 체계 노선에 대해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극복 회복 지원을 위한 운영 기금 조성 문제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금 제가 질문과는 다른 말씀이고요. 공약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합한 찬성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준공영제 유지가 40%가 높습니다. 6분의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제주 현안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추첨된 순서에 따라 허양진 후보께서 먼저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허양진 후보 6분 토론 진행해 주시죠.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1995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대략 뭐 35년 이상 우리가 요구해온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수건 사업입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2공항이 상당히 포화 상태다. 그리고 활주로 이용률이 120%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항공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사고 날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못지않은 상당히 큰 대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 안전의 문제, 이용의 쾌적성 그 문제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제2공항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가 그와 관련돼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그거는 결국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과 그리고 숨골 등 동굴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준비가 좀 허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준비가 허술할 수도 있고 환경부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요.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이 되게 되면 허술한 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기 개항이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오 후보도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공약 수립의 책임자 중에 한 분이셨죠? 네,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주관 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 단계 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의 부지를 정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 곳으로 또 대안 제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석비행장 대안론도 제시했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없지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후는 지난달 19일 뭐 TV 토론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 동의를 얻고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민 동의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다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환경부가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신속하게 안 결정할 수 됐을 경우에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주민 동의 환경부가 다시 또 네. 거부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서 대안을 찾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대안 주민 동의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주민 동의 절차는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난번 그렇다고 도정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거는 찬성 반대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찬성의 일방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참고용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책임 있게 결정을 이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안 됐을 경우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 동의 이 방법을 찾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 원희룡 도정께서 도정 당시에 합의했던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원희룡 도정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억으로는 네. 원희룡 도정이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참고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당시 합의 사항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네. 지금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덕도 문제는 부산의 문제여서 부산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항공 수요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당 지도부와 또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 발의하셨나요? 네, 아마 당론으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공동 발의 참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거의 반대가 많아서 안 하기로 결정됐던 사업을 다시 살려내서 그렇지는 보궐선거 때 이날 김해 신공항으로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이 발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그건 가덕도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제주도에 결정했겠지만 예. 그 전에는 이미 네, 안 하기로 했는데 6분의 시간 마무리됐고요. 예. 예, 다음 순서 있으니까요. 예, 다음 현안 주도권 토론 오영훈 후보 순서입니다. 오영훈 네. 후보 역시 6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회복 지원을 위한 운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기금 조성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까? 예, 여전히 그건 필요하고요. 왜 여전히 되면 필요하죠? 다시 추진하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뭐 2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추가적인 추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기금관리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에 한 문제도 없다. 예, 기금관리법 기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네. 용어상의 사용은 나중에 법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운영 기금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돼서 공약이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서 좋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보께서는 4월 18일 날 중산간도로를 확장하겠다. 순환도로 건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산간도로가 이제 대략 135km의 기본차로 4차선 기본차로를 이제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특히 뭐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동서를 순환도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산간 순환도로 4차로 확보 건설 계획이 맞는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인구당 도로 연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전국 평균이 2.19km입니다. 예. 인구 1000명당 이제 도로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를 환산해서 얘기하는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저희도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전국 평균은 2.1km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인구당 도로 면적이 4.7km입니다. 예. 이미 전국의 2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더 이상의 도로 확장,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거는 뭐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제2공항 건설해서 그러나 그 이외에는 필수 도로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화 후보께서 약속하신 거는 중산간 순환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겠다. 예. 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미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좋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는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황영진 후보께서는 3개 단지 20개 지구 설계를 본인께서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참여했다는 거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직접 한 건 예, 아니고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3개 단지 20개 지구 그리고 JDC가 추진하고 있는 7도 선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예,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는 네, 네. 한 뭐 2개 정도는 지금 거의 네, 네, 좋습니다. 예, 일몰된 거고요. 자, 그리고 3개 단지 20개 지구 이 규모가 상당 대략 부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당 부분 지금 그것도 이제 이미 추진이 안 되거나 네. 소멸돼 버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네. 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그 도에서 승인을 받거나 네, 승인 네, 중에 좋습니다.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아마 해야 되겠죠. 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완성되게 되면 개발 면적이 1,100만 평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 허 후보께서는 오등동 그 개발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등동 개발은 공원 개발이죠, 공원. 예. 예, 예. 오라단지 죄송합니다. 오라단지 108만 평. 예, 그거는 3개 단지 20개 지구에 포함된 거죠. 아니죠. 그건 따로죠. 아니요, 아닙니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8만 평이 1,100만 평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3개 단 면적은 좀 늘어났을 겁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오라관광 단지는 자. 3개 단지 20개 지구에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1,100만 평의 관광단지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관광의 추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규모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도민들 알아야 되니까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 2,200평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다 개발하게 되면 축구장 2,200평이 몇 개가 들어서야 되냐면 5,500개의 축구장이 들어서야 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부지거든요. 이거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지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00만 평 전체가 지금 3개 단지 20개 지구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제가 그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이미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지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그거 전체가 때문에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사업이 추진 안 되거나 예. 이제 조정이 된 그 지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 다 지구 빼면 해제된 곳이 7개가 1,100만 평이라고 있고요.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자, 지구 해제가 된 곳이 7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정상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예, 20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건 공약을 아니고요. 했어요. 공약을 이미 포기된 그거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공약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제외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3개 단지 20개 지구 사업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검토는 아니고요. 예. 3개 단지 20개 지구라는 그 사업 시간이 마무리돼서요. 명칭에 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후보님 다음 순서 또 있으니까요. 예. 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이번에는요 후보 주도권 시간 8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된 순서에 따라 오영훈 후보부터 8분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공약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 공공기관 설치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 4월 12일 날 아마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주해양산업공사, 그다음에 제주공항공사, 제주교통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한 개는 또 공개하지 않았고요. 5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한 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설립할 것인지 어떤 제도적 그 개선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설립하고 또 그 운영에 따르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특별법과 공기업 설치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 5개 내외로 얘기했습니다. 5개 내외니까 지금 하나는 더 우리가 검토를 더 아직 뭐 검토된 건 없고요. 지금 검토 중이고요. 아, 검토 중이고요. 그 해양산업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항만시설 관리하는 돼서 민간 부분과 충첩되지 않는 공공 부분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공기업에다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지금 항만 시설에 대한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죠. 네, 제주도 위임돼 있죠. 위양돼 위양돼 있는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근데 항만 시설은 저는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게 더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오히려 더 후보께서는 항만 시설과 관련된 것을 공사를 설립해서까지 하겠다는 거. 그 국비가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국비가 필요하거나 또 시설 투자를 하는 것들은 국가의 책무고요. 아니 감독 권한이 이제 다 왔는데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라고 해서 그럼 국가로 돌려줘야죠. 감독의 권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아니 그거는 국가가 하고요. 거기에 관리 운영하는 문제. 이거는 그 재원은 시설 그 재원도 국가에서 다 도와줍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운영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요. 어쨌든 항만 시설 관리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예.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인원은 어느 정도로? 인원 한 500명 내외로 저희들 판단하고 500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원은 공항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해야 된다. 도비에서 마련돼야 된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국비 지원도 지원도 행안부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은 그 절차를 거쳐야죠. 당연히. 기재부 승인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봅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알겠습니다. 항만 시설 관리로 이제 해양 산업공사를 만든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제주공항공사는 어떻게 공항공사는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그때 이제 만들고요. 그러면 제주국제공항의 관리권도 정부와 협의해서 이양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공항공사의 어떤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나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제2공항 건설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공항공사를 만들어내는 재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거기서 생기는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연간 매년. 그 수익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고요. 그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이 예를 들어서 전체 설립을 하는 거죠. 100%를 담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민간 참여 지금 도입할 때는 민간의 참여는 도입하지 않고요. 공기업 좋습니다. 형태로 출발하고 자, 좋습니다. 그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도민들에게 이익을. 자, 그럼 제주교통공사는 어떤 이거는 아마 도에서 제4차 중장기 교통계획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공영제 버스 운영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 중공영제 관련해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도 설립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입은 하되 그건 충분히 도지사가 된 후에 타당성 조사 또는 용역 등을 통해서 그 경제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 또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통공사 설립은 이제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를 연간 1,000억 원씩 지금 쏟아부으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다시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또 추가로 재원을 소비하겠다는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 재원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이미 재정 부담. 버스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0억 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세로. 그런데 또 어떤 추가적인 재원을 가지고 다시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이걸 그냥 더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버스 노선도 그러니까 조정하고 아까 저한테 질문할 버스의 때 소형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확고하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1,000억 원씩 쓰면서 다시 새로운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뭔가를 하겠다. 근데 그 뭔가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개선하는 과정에 또 그러니까 제주교통공사가 설립돼서 그 개선이라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버스 참여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 아니고요. 뭐 개선할 부분은 내가 있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군데가 더 뭐죠? 시설관리공단. 네, 시설관리공단은 그건 뭐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네네. 민주당이 이제 다수인 도의회에서 네. 이거 설립에 대해서 도가 추진했습니다마는 네네. 반대했기 때문에 네.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시설을 가지고 할지 또 환경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할지는 이제 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근데 이거는 제주교통공사하고 중첩이 되는 게 이미 이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도에서 안을 냈던 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과 주차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규모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시한 건데 후보께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따로 하고 그다음 교통공사도 따로 하고 교통 부분 말고도 시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제가 말씀 도에서 그런 거 그거는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자동차 운수사 공영버스를 포함해서 주차관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환경시설까지 포함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획을 도가 작성을 했던 것이고 마련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께서는 시설관리공단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분리를 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명칭이 시설관리공단 그래서 아니 교통 그 명칭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공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교통공사 설립하면 준공영제 버스 운영이라든지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라든지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환경이나 네. 체육시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 이거는 시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저는 꼭 필요한 공사는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도민의 복리의 증진 그리고 재정 여건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공기업을 만들어서 또 저희 제주도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공무원 숫자도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보전 분담금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양진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자유 주제입니다. 허양진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제2공항 논의하다가 말씀 다 못 드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2공항은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 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한 20년 동안 세 분의 국회의원, 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독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의 동력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건설부와 그다음에 원희룡 도정 간의 원만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오 후보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원활하지 못한 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공항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이용 문제인데 제2공항이 새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항합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데 제주시 주민들과 서부 지역 도민 주민들도 만약에 제2공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2공항의 건설에 따른 경제 효과가 또는 고용 효과가 얼마인지 발표된 거 아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2공항 건설 고맙겠습니다. 경제 효과는 네. 제가 8조 3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수용 인원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3천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제2공항을 만들면 수용 인원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 수용 인원은 지금이 오바되고 있는 최소한도 3분의 1 정도는 그쪽으로 이제 분산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만 해도 뭐 단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5만 명 넘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네. 이제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중도 사퇴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보궐선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든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지방선거가 추진하기 때문에 한 6억 원 정도 3명이 출마할 경우 최소한도 6억 원 이상은 이제 소요된다. 이런 어쨌든 20억 원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20억 원은 이제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대한 그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선에서 정치인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가는 유권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10개월 이상의 공백을 자초한 도지사직 사퇴가 더 큰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원희룡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도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이 문제는 사과할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이미 저는 출마의 변에서 지역 유권자 분들에게 저의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언제 하셨죠? 네, 출마의 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회 소통관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네, 거기서도 말씀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근데 적절치 도민들에게 않다고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과하실 걸로 보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시간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과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한 표가 소중하고 이제 신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도 사퇴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도지사에 대한 권력욕이랄까 이거를 유권자가 선택하고 부여한 책임을 헌신짝처럼 보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유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의원 당시에도 2011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보궐선거 치렀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천 과정에서 패배하셨죠? 아니면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나요?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사실은 우리 오 후보께서 새 역사를 쓴 겁니다. 제주 정치사에 두 번씩이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는 것은 그 지역 해당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죄송한 일이고요.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권자, 예를 들어서 1도 2동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냉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또 이 유권자를 포함하는 저희도 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를 버렸다, 배신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셨고 재선의 절반 빼기 못했습니다. 재선위원하고 삼선위원회에서 중진위원이 돼서 중앙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 더 잘 이끌 수 있는데 부디 이제 제주도지사로 나서서 또 우리가 초선위원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됐습니다. 그는 그 정도 하고요. 하나만 도민의 더 요구가 추가해서 있었기 때문에 또 출마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방송사가 이틀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남원읍 지역의 구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면적은 약 2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돌담과 시설을 무단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보입니까? 무단 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요. 중조부 때부터 네. 저희들이 밭을 경작해 왔고 그 돌담의 경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상복구 공사를 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간에 모르고 이렇게 무단 점유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점유가 아니고 중조부 때 아버님께서 증여를 받으셔가지고 계속 경작을 해왔던 땅이고 그 돌담의 경계를 건드려 보거나 옮기거나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원상복구는 하셨다는 거죠. 원상복구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또한 그때 2013년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부가 등기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네, 일단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 영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전에는 다 신고를 했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문제는 좀 예, 이게 신상과 시간이 관련된 다 문제이기 돼서요. 때문에 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과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불보합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불보합 지역이 예. 남원 지역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즉 행정이 잘못해서 불보합 후보님, 지역이 예. 된 것이지 마무리해 주시죠. 저의 예. 잘못이나 저의 조상의 잘못이 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양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허양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회 말 역전 홈런으로 승리하여 도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영훈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저희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주가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선거에서 경쟁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 저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의 관점을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개발로 환경 파괴를 통한 부의 축적 시대에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제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를 확대해서 제주가 청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주도지사 후보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제주 비전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언론 4사 초청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